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고요. 비가 계속 오네요.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평소와 같이 사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입니다. 정축년 갑진월 갑진일 무진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지요. 26살인데 사주에 갑이라고 하는 기세가 뚜렷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갑이라고 하는 기세보다는 사주에는 이런 토의 기세가 더 눈에 띕니다. 진토의 기세가 때로는 많이 띄고요. 토라고 하는 기체가 사주의 오행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럼 토가 많을 때의 특징, 흔히 말하는 갑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토는 재를 나타냅니다. 재를 나타내는데 재가 많다, 재가 다다. 그러면은 재다일 때 사주가 신약하다. 그러면은 재다 신약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재다 신약은 항상 네 가지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재물의 인연이 약하고 아버지의 인연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며 배우자와 인연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재다신약은 이렇게 공식처럼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재다신약은 이런 게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26이니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아니겠고요. 또 사주에 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주에 관이 없다. 그러면 무관사주다. 무관사주는 사주에서는 차라리 무관일 때는 정인과 상관의 기세를 써먹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관이 없었을 때 결혼의 인연을 조금 늦게 하시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주에서 보면은 갑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는 재고지요. 재고. 재가 많다. 때가 되면 돈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많이 먹을 수 있느냐? 굳이 얘기하자면은 내가 신약하니까 신강해질 때 돈을 먹을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천간에 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물의 인연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운이 왔었을 때 먹기가 쉬운데 돈을 찾다가 보니 사주에 해수가 보이고 그 뒤에는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거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라볼 때는 크게 재물의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을 탐하긴 하겠지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갑이라고 하는 글씨는 갑목의 글씨는 축이라고 하는 글씨는 천을귀인입니다. 정제고요. 상관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갑목은 상관이 좋죠. 정화상관이 좋습니다. 경금하고 어울릴 때는 더더군다나 좋은데 사주에 경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세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PD 이런 정도 쪽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의 기세 영상 작업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일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실제로 갑목의 기세가 상관을 천간에 두고 있으면은 그 재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잘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갑이라고 하는 글씨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을 두고 있습니다. 갑을 두 개나 두고 있으면은 갑 자체는 리더의 자질이지요. 또 진토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목의 힘은 그 기세는 강할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주를 강약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내 의지, 의사표현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하는 글씨가 갑인데 이 사람은 진토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갑이 크게 자라 올라갑니다. 또 갑을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밀림처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땅이 너무 넓은 데 비해서는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리더의 자질, 때를 이끌어가는 거, 또 갑의 노릇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밀어붙이는 힘은 있다. 때로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의견을 표시를 한다. 내 생각을 말한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든가 또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그런 파워, 계속 밀어붙이는 강한 힘 같은 거는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훅 질러 놓고 때로는 한번 훅 던져 놔 놓고 의견을 말해 놓고 나서 갈등이 생겼었을 때 내 의견을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그러면은 항상 뭐 사람하고 관계에서 갑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리더의 자질이 있더라도 내가 뭘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요.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상관인이 재주도 많고 기세도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하고 싶은 거는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 힘이 밀어붙이는 힘은 약하다. 또 상대방 때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클라이언트와 서로 관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뭐 하나만 차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분명히 사주의 재물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점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단점에 대한 얘기는 토가 많을 때는 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간목이 뿌려받고 있는 토가 너무 넓은 땅에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갑을 키워서 쓰기에는 갑이 조금 기세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글씨에서 진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의 역할, 때로는 일간과 월주와 일주가 서로 백호대살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진백호, 갑진백호. 월주의 백호는 내가 뭐 부모님하고 인연이 좀 약하겠다, 뭐 윗사람과의 인연이 좀 어렵겠다, 뭐 때로는 내가 어른들 윗사람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서 성장해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일주의 백호 자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남자들의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 덕을 좀 보더라고요. 뭐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갑진일주 배우자가 나무를 많이 키워서 배우자 복양도 하고 용돈도 좀 주고 뭐 남자분이 부족하더라도 아내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분의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갑진일주를 가지면은 배우자가 좀 무력해지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 인연이 끊어지기가 쉽고 또 나를 이끌어준다라든가 나를 책임져주는 배우자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주에 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간에 뭐 굳이 신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하지만은 간목한테 신금은 눈에 띄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는 어렵고 작년에 경금과 신금의 운이 왔었을 때 뭐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뭐 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이제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뭐 결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잘 성취할까요? 아마 이제 이분도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분도 직업적인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큰 프로젝트라는 게 맡을 건가 봐요. 그래서 맡으려고 하는데 맡는 게 좋을까요?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아무래도 고생도 좀 하고 마냥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도 조금 더 손해를 보여야 된다. 뭐 내 돈도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과 계묘년 때로는 갑진년 이렇게까지 운으로 따지면은 한 3년간의 운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크게 그 돈이라고 들어가는 게 참 묘하기는 한데 큰 돈 들어간다라거나 많은 돈이 내가 빌린다라든가 뭐 카드 대출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뭐 26살 아가씨한테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겠지요. 큰 돈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이 적당히 들어가는 상황이 되시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가씨가 그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건강 조심하십시오 라고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사주에 진이 뚜렷하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 건강적으로 문제를 따졌었을 때 조금 당뇨의 소양도 조금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술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뚜렷하게 나눴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 신민년 무술월 신유일 병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32살이고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다가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주의 기세는 정인격의 기세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죠. 월주에 무토가 정관에 정인으로 투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은 정인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인격은 신약해도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상관이 있어도 되고 평관이 있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또 보면은 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이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국의 형태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 또 사주에서 술과 미라고 하는 것이 반형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이 빠진 형살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문방송학과 언론 이거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학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아까 했듯이 뭐 교수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관을 쓰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있는 상태고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잘 될까요? 32살이니 이제 뭐 분명히 석사 과정은 아닐 것이고 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신금이 병화관을 천간에 두고 있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거 천간에 신금을 2개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신금은 겨울생이 좋지만은 가을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절기도 잘 탔고 천간에 관도 뚜렷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 없었을 때는 재고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갑한테는 갑을 한때 재고는 진이고 병정한테는 축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한테는 또 진입니다. 그럼 경신이라고 하는 금의 기세에서는 재고는 미토입니다. 미토가 재고로 연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커서 그 돈을 먹을 수 있는데 숨겨져 있는 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전한 돈, 넉넉한 돈, 편하게 벌 수 있는 돈 이런 돈은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고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써야 되고 땅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탐하거나 돈으로 막 그렇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뭐 사업은 안 되니까 사업하시지 마시고 장사도 안 되니까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공부로 인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 병화관을 분명히 좋은 관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먹을 만한 영양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제법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반쯤 한국말, 반쯤 뭐 어눌한 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주 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렇게 말이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대체로 통역을 대동하고 온다라든가 아니면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아가씨는 혼자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충분히 다 알아듣고 자기가 한국말로 조금 할 때는 좀 떠듬떠듬 거리면서 뭐 문장으로 말하지는 않고 단어로 말을 하면서 그래도 뭐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관을 써야 되니까 항상 그걸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은 그 정도 가지고 한국말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한국말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대만으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만 뭐 대만 가도 괜찮고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든지 다 괜찮다. 근데 뭐 자기가 어떤 좋은 직책 뭐 교수 자리라든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면은 더 좋은데 그런 직책을 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은 뭐 썩 교류가 원활하다라고 뭐 아주 뭐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뭐 역학으로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가씨는 분명히 좋은 직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증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2024년, 25년, 26년 이럴 때 분명히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가 뭐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인연은 언제 생길까요? 뭐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지금은 없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는 있었었는데 2년 전인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에 뭘 모르니까 많이 가이드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분명히 이제 한국말도 지금 어느 정도 하시고 한국 생활 벌써 몇 년 됐으니 상황이 잘 풀려갈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탐하거나 뭐 좀 재물의 인연이 약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또 재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형 맞아서 개고를 하고 있는데 투관한 돈이 아니지요. 창고에 숨겨져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탐하거나 욕심내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또 비경겁이 많이 있습니다. 비경겁이 많이 있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재물을 분탕하는, 나눠 먹는, 내 거를 뺏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항상 관리 잘 하시고 안정적으로 쓰고, 아무래도 뭐 돈이야 뭐 자기 한국에서 알바를 하고 벌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에서 좀 도움이 오는 것 같은데 미 아가씨가 그렇게 자기는 알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밥을 좀 먹기 싫고 이러면 사 먹고, 뭐 때로는 뭐 핑계는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하지 않다가 보니 지하철도 반대로 타고 이래서 뭐 시간 여유가 아주 뭐 여유가 없지 않는 한은 뭐 가능하면은 택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 뭐 택시 타고 계속 다닐 것 같으면 엄청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알뜰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은 항상 아가씨한테는 부족한 금액이니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근데 버는 것보다는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올해와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뭐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학위를 못 마치셨으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빠르면 24년 아니면 25년, 26년 요럴 때, 26년이라 그래봐야 뭐 36이지요. 그때 학위 충분히 받으면은 아주 빨리 받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24, 5년, 4, 5, 6년도에 학위를 받으시면은 한국에 계셔도 되겠지만은 뭐 대만으로 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37대운에 이민대운, 47대운에 개묘, 갑진, 을사 이렇기 때문에 운은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삶이 잘 흘러가시니까 그래서 돈을 탐하지는 마시고 직업적으로 충분히 하십시오. 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음주가무를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술은 좀 즐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독주도 많이 마시는 편이고, 뭐 중국 계열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분도 술을 좀 즐기는 편, 그래서 술은 독주를 좀 즐기는 편인데 뭐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술미의 형이 이루어지는 대운에 이르렀는데 그게 작년에 신축년에 운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승기로 올라가는 운은 아니지만은 대운에서 신축년에 운이 끝나서 위로 올라가는 운이니까, 그래서 뭐 크게 욕심은 내지 마시고 지금 하는 행동대로 하시게 되면은 36대운이 될 것이니 37대운이 될 것이니, 그래서 그 전에 36에 어떤 학위도 그 전에 35, 6에 학위를 마무리 하십시오 라고 설명해 줬던 그런 사주다. 그래서 아가씨가 아주 예쁘고 뭐 똘똘하게 생겼고 마스크를 썼는데 이렇게 하고 보는데 제가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관상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도 봤었는데 얼굴도 아주 미니였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 그렇게 크거나 훤칠해 보이진 않았는데 뭐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였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게 되면은 꼭 궁합 보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에 꼭 오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학위 논문 쓰게 되면은 뭐 제가 하나 보내달라고는 했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명예를 쫓아야 되고 돈에 대해서 좀 알뜰하게 관리해 가면서 인연은 나타나니까 남자 인연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위 쪽으로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국이 제일 좋겠고, 뭐 안 되면은 대만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갑술년 무진월 무진일 기미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지요. 아주 뭐 뚜렷하게 기세가 아주 강하신 사주입니다. 뭐 이거는 오행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는 종할 것이냐 오행이 2개일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오행과 2개의 오행이 있으면은 이기상생격 때로는 이기상극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행이 2개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기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격이라든가 이건 또 막 가색격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강한 토의 기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토의 기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갑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무토는 갑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의 기세를 파하는, 깨고 부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말하면은 좋은 남자긴 하겠지만은 남자의 상처가 한번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남자한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바라볼 때는 남자 때문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9살이니 아직은 갑자대운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이렇게 운이 흘러가지요. 작년에 신축, 그 전에 경자 이런 운으로 따지면은 이 사주는 토의 기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화를 희신으로 써야 되고, 수도 희신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목하고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고, 이 사주는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고, 화를 희신으로 써야 되고, 금을 희신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과 수는 이 사주는 아주 격을 파하는 아주 나쁜 오행들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년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갑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임이라고 하는 요런 운. 그래서 요 30대 운은 좀 어렵다. 내가 사주의 그릇은 좀 특별한 그릇이고 아주 험난한 그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튼튼한 그릇이다라고 합니다만은 흘러가는 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겠지만은 그 원하는 걸 제대로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운에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제일 관리 잘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직업적인 문제가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갑이 없었으면은, 관이 사주에 없었으면은 이 사주는 관을 이끌고 가면 되는데 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격을 뚜렷하게 갑이라고 하는 글씨를 갖고 있다가 보니 이 남자 때문에 천간에 뚜렷한 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남자 인연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요. 이성 간의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남자 인연을 만납니다. 좋은 남자 인연을 만나지요.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해 가거나 끌고 가거나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긴 하겠지만은 그 남자와 인연이 오래가긴 어렵고, 때로는 좋은 남자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툼과 충돌이 생기면서 헤어지게 될 것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셨는데 헤어지셨나요? 좀 이렇게 한번 남자 때문에 상처가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초년에, 아주 초년이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20대 초중반에 남자 때문에 크게 상처를 한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또 사주의 돈과 관에 이제 재관의 문제가 이 사주는 흉하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숨겨져 있는 것으로 먹으면 됩니다. 뭐 진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지요. 그걸 충하고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또 미라고 하는 관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이 뚜렷한 사주 안에 지장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걸 쓰면 되지, 사주 8글자 안에 재관이 있으면은 사주가 파격으로 올라갑니다.
운에서 오는 거는 상황대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합충의 작용과 어떤 변화의 작용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지만은 합충의 작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의 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 또 남자의 인연이 옵니다. 왜? 수목의 기세가 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목이 싫지요. 그래서 수목의 인연이 오는데 안 그래도 뭐 자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상담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사귀는 남자가 한 명 생겼다. 생기려고 한다. 뭐 때로는 소개팅을 했는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귀는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운에서 오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사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연애란 느낌으로 사귀시는 건 맞고요. 결혼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한참 더 지나신 다음에 30대 중후반쯤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의 어려움을 피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결혼은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줬던 그래서 뭐 지금이야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아가씨는 아마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세로 뚜렷하게 갈 겁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거 하고 싶다. 직장생활보다는 사업 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이가 어려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뭐 자기는 장사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장사 하고 싶냐 그랬더니만 뭐 좋은 거는 저는 금반지 장사 뭐 금속 문제를 얘기했었었는데 뭐 어떤 얘기가 될는지 하여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줬던 이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주 3개 풀어봤고요. 오늘도 수업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공부하시는 동안에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